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인카드로 그 배우자,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에서 그 공적인 곳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이런 걸로 통해서 기소하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거나 그런 사례도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자꾸 법인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뜯고 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BC 창사 65년 이래 자발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사람은 저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적으로 쓴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자신감 때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7년에서 10년 전의 일을 건당 이것은 어디서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 일은 제가 고발을 당한 것이지 어떤 혐의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고발을 당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빵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경찰 수사에 좀 맡겨놓고 이제 경찰 수사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대통령실 직권 면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경찰의 어떤 기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금 EBS 유시춘 이사장의 경우에는 기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같은 잣대라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직권 면직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중립적 의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했고 탄핵도 모자라서 직권 면직 지금 그런 걸 합니다. 최근에 김어준 행사에 총 출동을 하셨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가셨고 정청래 대표도 가시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시고 강훈기 비서실장도 갔습니다.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것도 면직 상태에서 가신 걸 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 주의를 받은 상황을 가지고 지금 면직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지금 곧 통과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서도 보면 5인이나 7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당에서 야당에서 실제로 4명을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디어 뭐 통신 이런 위원회 자체가 뭐 잘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기존 거에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방통위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구 3억 3천에 이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경우만 하더라도 위원이 5명입니다. 연방 FCC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은 5명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 193석에 이르는 다른 야당까지 포함을 해서 193석에 이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기구가 다시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가 생기겠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동의하는 그런 기구가 생겼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자체를 지금 국가직 공무원으로 해서 인사청문회에 실제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방송 3법부터 시작해서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임명을 할 것이고 실제로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또 탄핵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방송 3법, 그다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다음 그런 것들을 2인 체제의 의결이라는 명분 하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허울 좋은 얘기들 속에서 방송은 이미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전에는 그런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법 소지가 있으니 합법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 개정의 목적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표적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헌법적으로 평등권 침해를 비롯해서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 원칙을 기반하는 거기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이런 정권코드 인사 논란,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의 법적 어떤 헌법적 제재에 대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 소송 등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개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위인 설법, 결국은 법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서 설계하는 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게 나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고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관을 개편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일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개정의 목적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 권력, 정권을 위한 것, 이거는 결국 국민의 공정, 정상화 등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슈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만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그런 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수진 의원님,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그리고 강훈기는 누굽니까? 아까 강훈기라는 이름 얘기했는데 그 누구 얘기한 거예요? 강훈기가 아니고 강훈식입니다. 예. 아니, 노정면 의원